네,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서울 집값 바로미터로 통하는 강남 집값이 하락 전환하면서 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2차 폭락장 우려까지 나오고 있죠. 네, 아파트 경매 매물은 계속 쌓이고 내년 집값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은 도대체 언제 할 수 있을지, 경매 시장 접근 타이밍과 눈여겨볼 매물까지 설춘환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 보면 갑자기 이렇게 뭡니까? 강남에 집값, 아파트값 떨어졌다는 얘기, 무슨 경매 시장에 막 나오는데 네. 자꾸 유찰이 된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지금 한번 시장 상황이 어떤지 한번 교수님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얼마 전에 네. 한국부동산원에서 그 강남구 집값이 32주 만에 이제 하락 전환되었다. 32주 만에. 네, 맞습니다.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폭은 0.02%. 실제 이제 많은 분들이 0.02%는 이제 얼마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일단 이 수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상당히 좀 지금 가격이 높다, 불편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건데, 실제 강남구 집값이 중요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집값을 가늠하는 그런 잣대다라고 하는 점에서 강남구 아파트값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몇몇 언론 뉴스에 보면 23억짜리가 16억까지 폭락했다. 또 최근에 보니까 한 21억짜리가 한 18억. 여러 군데의 어떤 서초구 강남구의 아파트 가격 하락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일반 매매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네. 그래서 실제 이렇게 폭락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몇몇 단지의 한두 건의 거래 사례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봤던 경기도의 한 아파트하고 서울시의 한 아파트가 이를테면 2개월 전에 10억에 거래됐다가 지난달에 7억에 거래가 됐다가 네. 그다음에 이번 달에 다시 또 9억에 거래가 됐어요. 600세대인데 겨우 3건의 거래로 과연 우리가 시세라고 할 수 있을까? 예, 이런 예.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꾸준하게 좀 증가하면서 사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좀 신뢰도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한 500세대, 1000세대의 어떤 단지의 매매 사례를 보면 한두 건에 불과하다. 그것을 시세로 곧바로 이해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강남 불패라는 이제 특수성 때문에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사실 일시적인 조정이다 아니다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집값 예단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지금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전형적인 관망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거래가 없습니다. 그래요. 현장에 네, 가보면 네. 거래가 없고요.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다녀온 어떤 곳도 매도인들은 매도 호가를 8억 원에, 매수자들은 6억 원에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거래가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그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집값이 오른다면 한 10%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반면에 떨어진다면 한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아파트 값이 여전히 좀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 초에 시장이 좋지 않았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가 5번에 걸친 이를테면 금리 동결, 또 정부의 이제 많은 정부 규제가 해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을 많이 이제 풀어주면서 가격이 상당히 좀 일단은 반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 사실 시장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 이제 그 근본적인 문제, 이를테면 경제 위기라든지 가계부채 문제가 발생된다고 한다면, 특히 이제 고가의 아파트들이 더 큰 폭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교수님도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내다보시는구나. 예. 실제로 예측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고, 네네. 근데 일단 내년 총선까지는 그래도 지금의 흐름대로 가지 않느냐. 근데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실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그냥 지금에 보면 내년도에 집값이 또 뜰 것 같다. 이유는 뭐냐?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 같다, 또는 인하될 것 같다. 단지 그거 하나의 어떤 동인만 보고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집값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전반적인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수요가 조금은 싸게 싸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많은 것이지, 지금 가격에서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겠다 이런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거래가 없다는 그 말씀이 참 공감이 가는 게,
저 한참 애들 키울 때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포장 이사 정말 많았거든요. 업체. 맞습니다. 네. 요즘은 거의 이사하는 걸 잘 보기가 힘드니까 대단지 내에서도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 이제 강남권에서도 이제 경매로 나오는 아파트가 늘어난다. 이거 시사하는 바는 뭐죠? 자, 일단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일반 매매 시장이 좋냐 좋지 않느냐 이걸 예. 따질 때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저만의 어떤 그런 포인트가 예. 유찰이 2번 이상 되는 아파트 경매가 증가하느냐 증가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올 초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올 초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려 3번 이상 유찰된 아파트가 출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좋았을 때는 한 번 유찰된 아파트 빼고 2번 유찰된 아파트가 거의 없었다. 네네. 그러나 지금 다시 보면 2번 이상 유찰된 아파트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경매 매물로 나오기 전에 일반 매매로 좀 전환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일반 매매로의 전환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올해 그 강남권 아파트 매물이 상당히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약 한 274%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뭐 영끌족이 대출을 못 갚아서 경매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경기 침체 또 시장이 좀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히려 좀 내 집 마련을 좀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또 경매 매물로 강남권 집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예, 보고요. 예. 지금 이제 실제로 가장 좀 좋은 아파트, 사람들이 좀 요즘에 그 클릭 수가 많은 아파트가 서초구의 유원서초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나온 매물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매물을 잠깐 한번 소개해 본다면 이 아파트가 감정가 21억 정도에 나온 아파트고요. 네. 2번 유찰돼서 13억 8천까지 떨어진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이제 1993년도에 이제 신축된 아파트고 이 아파트의 위치가 상당히 좋은데 2호선, 3호선 더블 역세권 교대역에서 도보 3, 4분 거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아파트가 1993년도에 건축됐기 때문에 이제 30년이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재건축 가능성으로 인해서 또 미래 가치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 이제 호가가 거의 19억 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최저가인 13억 8천만 원 정도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아파트가 이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쨌거나 본인 스스로가 현장에 가서 좀 현장 분석, 네. 지역 분석과 네. 물건 분석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권리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고 적절한 가격에 입찰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93년 같으면 거의 뭐 일기 신도시하고 비슷한 비슷합니다. 무렵에 네, 맞습니다. 지어진 아파트네요. 네. 입지는 뭐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대역에서 2, 3분 거리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입지 좋다. 그럼 수도권으로 조금 눈을 넓혔을 때 이제 총선 앞두고 이제 화제를 모았던 김포시 편입 이슈도 있었고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 요즘 저희들 부동산 코너 때마다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생각보다 집값은 별로 안 움직인다는 느낌입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네.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점도 있습니다만 네. 일단은 막상 현장 가서 뭐 이를테면 김포 구리에 있는 저희 이제 주민들도 만나보면 네. 기대감은 상당히 있다. 그러나 그분들 스스로가 현실감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하. 기대감은 있지만 현실감이 없다. 더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일기 신도시 특별법도 그것이 진행되려고 한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야 된다. 글쎄요. 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불확실하다.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단지 서울로 편입된다라고 해서 곧바로 가격이 뜰 거다 네. 이렇게 좀 판단하진 않고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제가 이를테면 이제 김포에 갔었을 때도 서울로 편입되는 대신에 차라리 5호선 연장을 좀 빨리 해줘라. 네네. GTX D를 빨리 좀 착공해라. 글쎄요. 네. 이런 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가격이 좀 뜰 텐데 네. 오히려 이런 걸 놓고 그냥 막연히 서울로만의 편입은 오히려 현실감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도 벌써 한 번 이상 유찰된 아파트가 무려 20건에 육박하고 있다. 그만큼 시장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경매 시장 상황도 궁금한데 최근에 그 일기 신도시 쪽으로 임장 다녀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실제로 지금 매물 상황이 어떤가요?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또 저희 수강생들하고 안양하고 예. 김포 임장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
일단 안양 같은 경우가 서울과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이제 안양에 가보면 왜 김포냐, 안양을 차라리 서울로 편입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서울에 바로 붙어 있고 예, 우리가 훨씬 더 예. 가깝다 이런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지명으로는 시흥, 네, 그죠? 맞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보면 서울이죠. 한양하고 가까운.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안양에서 앞으로 가장 교통 호재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인도권역입니다. 인도권. 네. 인도권역에는 나중에 GTX, 그다음에 인동선, 월판선, 그다음에 신안산선 이런 것들. 그래서 아마도 경기 남부의 교통망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이 인도권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인도권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경매 매물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동편 마을 아파트가 경매로 좀 나왔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전용 면적이 한 84.96,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전용 면적 25평짜리, 감정가는 11억 9천만 원. 그다음에 이제 두 번 유찰되어 가지고 이번 최저 가격이 약 7억 6천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아파트는 2012년산이고요. 15층 중에 6층. 최근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가 9억 원대 후반인데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호가는 거의 한 10억 원 정도를 부르고 있더라. 따라서 이번 최저가인 7억 6천만 원은 일단 상당히 네.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수님 그 GTX 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말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지금 그 라인이 3개 아닙니까? 4개. 4개? 이제 앞으로 그치, 지금 현재 3개죠. 현재 3개. 네. 지금 이제 그나마 A가 가장 먼저. 그거 네. 언제쯤 그러면 탈 수 있습니까? 일단 내년도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 네, 맞습니다. 파주에서 이를테면 서울역. 서울역, 네, 또는 나중에 수서에서 동탄. 수서에서 동탄. 네, 아마 그쪽이 가장 먼저 개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덕원은 그쪽 라인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라인. 그 다음 라인. 네. 대충 생각하시기에 이게 그쪽 지나는 인덕원 지나는 GTX 타려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최소한 못해도 앞으로 한 5년 이상은 돼야 앞으로 되겠죠. 5년 이상은.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언급되는 뭐 이를테면 월판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네.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다만 이제 신안산선 같은 경우만 예.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개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빨리 안 해주면 그 남태령 못 넘어옵니다. 미어 터져서. 네, 교통이 상당히 문제가 있죠. 네. 네. 그리고 이거는 뭔 얘기죠? 저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국 아파트 단지에 신고가, 신저가가 화두에 오르고 있다. 네. 신고가, 신저가? 네. 우리가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네. 신고가 종목이 있고 신저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전국 아파트 신고가, 신저가 이런 이제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신저가에는 관심이 없고요. 네. 오히려 이제 신고가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딘가라고 하는 점이 있었었는데, 실제로 최근에 이런 아파트의 신고가, 신저가 매물이 많이 좀 급감했는데,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시장에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고가가 나오기도 어렵고 신저가가 나오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정말 눈치 보기 싸움이 어마어마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제 신고가, 신저가 매물이 좀 급감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매수 심리 위축,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거래량 감소가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시장이 화랑일 때는 신고가 아파트 가격 급증하고 있다. 반면에 시장이 불황일 때는 오히려 이제 신저가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신고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없었던 곳에 가장 높은 거래 가격을 언급한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이런 곳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신축, 그다음에 이제 신저가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에서 가장 낮은 거래를 언급을 하는 건데,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은 뭐 호재는 모두 반영이 되었고 오히려 이제 악재가 노출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려면 네. 가장 중요한 3가지 이를테면 요건이 있어요. 아무래도 신축, 예. 그다음에 예. 역세권, 1군 브랜드. 여기다 이제 하나 더 하자면 이제 이슈, 호재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서초구에서 과거에 대장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리팍이잖아요. 그런데 아리팍 옆에 이번에 원베일리가 신축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아리팍이 이제 대장을 원베일리한테 넘겨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앞서 뭐 교수님께서도 예측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불안감도 여전한 상황에서 최근에 보면 유튜브 내용 보다 보면 지금 뭐 경매 최적 타이밍이다 이렇게 부추기는 내용도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참 이게 정보가 많다 보니까 참 이게 걸러서 들어야 될 내용도 많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그걸 말씀하기 앞서서
지금 이제 현재 그 경매에서 예. 가장 비싼 아파트하고 싼 아파트를 한 번만 좀 보고 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네. 그럴까요? 네, 네. 제가 이제 여기서 아까 말이 좀 길어지는 바람에 예. 지금 현재 이제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뭘까? 방금 말씀해 주신 아리파 아크로 네, 맞습니다. 리버파크. 그래서 이제 지금 서울 아크로 예. 리버파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 타경 108139 전용 25평인데요. 감정가가 42억 원, 두 번 유찰되어서 이번 최저가가 26억 원 정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이게 실제 호가를 나중에 가보시면 한 35, 6억 합니다. 그래서 이번 최저가는 일단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건은 이제 실제로 보시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서 예. 마치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거의 다 받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감정가는 현재는 아리파 이렇게 좀 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뭐 나인원 한남 이런 거 있었습니다만 네. 이미 이제 정지가 됐거나 끝났기 아. 때문에 두 번째는 서울에서 가장 싼 아파트도 한번 네, 찾아보니까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중계 2단지 아파트 전용 면적 13.47평인데 요거 이제 감정가가 한 3억 7천 정도 하고 있는데 한 번 유찰돼서 이번에 최저가는 한 3억 원 정도까지 떨어진 그런 아파트입니다. 92년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제 7호선 라인에 특히 이제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또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노원입니다. 네. 중계동 학원가가 있는 곳들 네. 이런 아파트도 한번 알아봤고요. 앞서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네네. 질문하신 기본적으로 이제 경매로 접근할 타이밍인 거 맞냐라고 네네. 하는 네,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다. 예. 오히려 이럴 때가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최적의 투자 시기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경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좋아지는 타이밍에는 매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겠죠. 경매 매물이 없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고가 낙찰, 미래를 기대하면서 오히려 고가 낙찰이 많이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시장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된다면 오히려 이제 많은 분들이 입찰 자체를 포기합니다. 예. 예. 앞으로 계속 가격이 떨어질 건데 굳이 지금 낙찰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점. 그러나 개인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럴 때가 오히려 시세 대비 한 10%, 20%, 30%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경험칙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보도록 하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목표를 잡고 임장하고 수익을 위한 낙찰을 네. 반드시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2024년도에 경매 전성시대가 다가온다. 왜 이런 말들도 말을 많이 하고 있냐면요. 지금 경매 매물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경매 예정 물건도 많이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2024년도 아마 상반기에는 경매 매물이 아마도 폭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기도 저 합니다. 자막은 좀 섬찟합니다, 교수님. 네, 경매 전성시대가 온다는 얘기는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네. 아, 그렇죠. 네. 네. 교수님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